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물 한 잔 드시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장년 이후 신장 기능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콩팥 노화를 앞당기고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라는 이야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아파도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 콩팥은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도 물을 갑자기 많이 마셔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역과 능력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낍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피로가 몰려오고 그때 가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 느낌 있으신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유독 그런 날이 많아지셨나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일어나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좋다고 믿었던 그 방법이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괜히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꾸 졸음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여서 저녁까지 안 없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활을 하나씩 들어보니 아침, 오후, 밤마다 반복되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오후엔 달달한 믹스커피로 피로를 풀고 저녁엔 국물 요리를 드시면서 물을 또 많이 드셨습니다. 밤에는 목이 마르다며 자기 전에도 물을 한 컵 더 마셨고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아주 조금 바꾸자 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오후 커피는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고 저녁 식사 후엔 물을 조금만 마시도록 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쯤 지나면서 아침 얼굴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한 번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후 피로감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선희 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셨죠. 그런데 유독 밤잠을 설치는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답니다. 자다가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고 그러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자서 낮에 계속 피곤하셨대요. 알고 보니 이분도 물을 열심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하루 2리터를 채우려고 노력하셨답니다. 아침에 500ml, 점심 전후로 500ml, 저녁에도 500ml, 자기 전에도 한 컵, 이렇게 시간 맞춰서 드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물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 특히 저녁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얼굴 부기와 다리 부종이 거의 없어진 게 가장 큰 변화였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첫째, 콩팥은 60대 이후 급격히 약해지는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칩니다. 둘째, 잘못된 물 섭취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셋째,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바꿔도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 노화를 부르는 일상 속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계신 그 습관들이 어떻게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노화를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습관, 지금부터 6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아침 공복에 갑자기 찬물을 마시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냉장고 물을 벌컥 마십니다. 상쾌한 느낌도 들고 잠도 확 깨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콩팥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콩팥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일합니다. 밤새 땀도 나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새로운 수분 공급은 없으니까 콩팥은 최대한 수분을 아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밤을 보낸 콩팥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그러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내 노년 건강 연구에서 아침 급격한 온도 자극이 신장 부담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그룹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세 이정호님은 평생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원해서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어지럼증이 자주 오고 얼굴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왔고 전문가가 생활 습관을 물어보다가 아침 찬물 습관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맛없고 심심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2주쯤 지나니까 아침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얼굴 부기도 많이 가라앉았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물이 아니라 상온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전기포트에 미리 데워둔 물을 식혀서 마시거나 정수기 온수를 조금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온도는 대략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200ml 정도, 종이컵 1컵 정도만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들이키지 말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게 좋습니다. 아침 물,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습관은 오후에 달달한 커피로 피로를 푸는 습관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죠. 그래서 커피를 찾게 됩니다. 특히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콩팥한테는 이중 타격입니다. 카페인은 수분 배출을 늘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뇨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콩팥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프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콩팥 주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해외 노년층 조사에서 카페인 과다 섭취가 야간뇨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밤에 2회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는 비율이 2.3배 높았습니다. 69세 박순자님은 오후만 되면 의뢰 믹스커피를 2~3잔 드셨습니다. 졸음도 쫓고 달달한 게 입도 즐겁고 해서 습관처럼 드셨는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다가 2~3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온종일 기운이 없었답니다. 오후 커피를 끊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바꿨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심심하고 졸음이 몰려와서 힘들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생겼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후 졸음이 올 때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같은 건 카페인이 없어서 콩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꼭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설탕이나 프림 대신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주의사항은 단맛을 은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더라도 점차 양을 줄여가세요. 2주 정도 지나면 은은한 단맛에도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오후에 꼭 커피를 찾게 되시나요? 세 번째는 밤에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공복으로 버티는 분들 많으십니다. 살 빼려고 건강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콩팥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밤사이 에너지 부족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자정에 자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콩팥 회복도 제대로 안 됩니다. 수면과 신장 회복의 연관성은 다수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깊은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사람은 6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5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세 김영수님은 저녁 7시 이후로는 입에 물도 안 대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녁 단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실천하셨는데 밤에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깨기도 하고 목이 말라서 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소량만 드셨는데 그게 수면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밤중 각성이 확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30분 전쯤에 소량의 간식을 드세요. 우유 한 잔, 바나나 반 개,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무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주의사항은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으면 오히려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입가심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 습관은 단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태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단 음식을 아예 끊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설탕은 나쁘다. 단 건 다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문제는 종류와 방식입니다. 천연 성분과 정제당은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사탕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정제 설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연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와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정제당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 주변 혈관이 손상됩니다. 한국영양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천연 과일로 섭취한 당분과 가공식품으로 섭취한 당분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출처에 따라 염증 반응이 3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68세 최미자님은 혈당이 걱정돼서 단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과일도 안 드시고 달달한 건 입에도 안 대셨는데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기분도 자꾸 가라앉더랍니다.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진 겁니다. 천연 과일을 하루 한두 번 적당량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반 개, 귤 1개 정도씩 간식으로 드셨더니 피로감이 줄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 사탕이나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세요. 특히 사과, 배, 귤 같은 계절 과일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도 괜찮지만 설탕 코팅이 안 된 걸 고르세요. 주의사항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과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만 드세요. 단맛 무조건 참으시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어떤 건 천연이고 어떤 건 가공품입니다.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사면 콩팥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가공 여부는 몸의 부담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과일 주스라도 착즙 주스와 농축액 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착즙 주스는 과일을 그대로 짜낸 거라 영양소가 살아있지만 농축액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는 파괴되고 당분과 첨가물만 남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물이 신장역과 기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와 보존제는 장기 섭취 시 신장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1세 오상훈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가장 싼 제품을 골라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농축액에 설탕 범벅인 제품이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마신 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품 뒷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100% 착즙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쌌지만 성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더랍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품을 살 때 앞면 광고 문구만 보지 말고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명이 짧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첨가물이 길게 나열돼 있으면 피하세요. 주의사항은 가격보다 성분을 보는 겁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깨끗한 성분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제품 뒷면 자주 확인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자주 깨고 이런 증상들이 다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갑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관리를 시작한 그룹과 무시하고 넘긴 그룹의 5년 후 신장 기능 차이는 평균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습관 교정이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74세 문정혜님은 얼굴이 자주 붓고 피곤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경계선으로 나왔고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 커피 섭취, 식사 패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절했더니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 부기도 사라지고 피로감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아침에 얼굴이 붓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 낮에 얼마나 피곤한지 메모해 두세요. 패턴이 보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참지 말고 돌아보는 겁니다. 사소해 보여도 반복되면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 노화를 늦추는 생활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 물 마시는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장기 건강을 지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언제 얼마나 마실지 미리 정해 두세요. 아침 기상 직후 200ml, 오전 10시쯤 200ml, 점심 식사 30분 전 150ml 이런 식으로 시간과 양을 정해두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하루 3번 리듬을 만드세요.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 오후는 유지하는 시간, 저녁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특히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세요. 주의할 점은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며칠 해보고 괜찮은 것 같다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3주는 꾸준히 해야 몸이 적응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그 시간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늦게까지 체내에 남아서 수면을 방해하고 콩팥을 계속 긴장시킵니다.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처음 며칠은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운 각성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커피 없이도 오후를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후에 졸음이 오면 커피 대신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듭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최소 한 달은 유지하세요. 꾸준함 자신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거나 너무 늦게 먹으면 둘 다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입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너무 배불리 먹으면 소화 부담 때문에 콩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 드시던 양의 70에서 80% 정도만 드세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오히려 적당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국, 찌개, 탕 이런 음식들은 수분이 많아서 저녁에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대신 나물이나 구이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주의사항은 급하게 바꾸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식사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스트레스 받고 오래 못 갑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그 다음 주엔 이틀씩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네 번째는 천연식품으로 단맛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마다 과자나 빵을 찾으면 콩팥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대신 과일, 고구마, 단호박 같은 자연식품을 활용하세요.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사과 반 개나 방울토마토 한 줌을 드세요.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 후 디저트가 필요하면 구운 고구마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과일을 씻어서 먹기 좋게 잘라 두세요. 배고플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해두면 과자나 빵을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고구마나 단호박은 찌거나 구워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과일도 적당량만 먹는 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과하면 과당 부담이 됩니다. 하루 2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말린 과일은 설탕 코팅 안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5번째는 제품 성분표 확인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5초만 투자해서 뒷면을 보세요. 원재료 첫 번째가 물이나 설탕이면 피하세요. 첨가물이 5가지 이상 나열돼 있으면 다른 제품을 찾아보세요. 특히 조미료, 소스, 드레싱 같은 제품은 꼭 확인하세요. 같은 간장이어도 어떤 건 콩과 소금만 들어있고 어떤 건 온갖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깨끗한 성분을 선택하는 게 콩팥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익숙해지면 한눈에 좋은 제품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몇 번 확인하다 보면 어떤 브랜드가 깨끗한지 알게 되고 다음부턴 그 제품만 사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광고 문구에 속지 않는 겁니다. 앞면에 천연, 유기농, 무첨가 이런 말이 크게 써 있어도 뒷면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6번째는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얼굴 상태를 확인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눈밑이 부었는지, 얼굴색은 어떤지 체크하세요. 밤에 몇 번 깼는지, 낮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다음 날 붓는지, 어떤 습관을 바꿨을 때 잠이 잘 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거나 달력에 표시만 해도 됩니다. 아침 붓기 있음, 밤에 이번 깸,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몸을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7번째는 수면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가 수면 환경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빛이 새어 들어오거나 소음이 있으면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 회복도 제대로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세요. 조금 서늘한 게 깊은 잠에 좋습니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작은 소음도 귀마개로 막으세요. 주의사항은 습관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콩팥 노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찬물 한 잔, 오후 달달한 커피 한 잔, 저녁 국물 요리 한 그릇,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쌓이면 콩팥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러다가 밤에 화장실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지나면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이쯤 되면 검사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오후엔 따뜻한 차로 피로를 풀고 저녁엔 적당량만 먹고 일찍 마무리합니다. 자기 전엔 소량의 간식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이렇게 3개월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 부기가 사라지고 밤에 푹 자게 되고 낮에 활력이 생깁니다. 1년 후엔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5년, 10년 후에도 건강한 콩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물은 미지근하게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만 바꿔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끊으세요. 그러면 밤잠이 달라지고 콩팥 회복이 제대로 됩니다. 셋째, 저녁 6시 이후엔 물과 국물을 최소화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면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얼굴 부기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낮 동안 활력이 생깁니다. 그 변화를 직접 느끼면 자연스럽게 다른 습관들도 바꾸고 싶어집니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 선택 기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콩팥을 보호하고 어떤 음식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마트에서 장볼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아침 물 온도를 바꿀 건가요? 오후 커피를 끊을 건가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할 건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콩팥을 지켜나갑시다.